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거시경제 지표 속보 몇 가지만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표인데요. 2월 달 광공업 생산 지표가 4.3% 증가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 산업 생산 지표는 2월 달 2.1% 증가, 8개월 만에 또 최대 폭의 증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소비 지표는 아직 둔화. 그러니까 생산 지표는 늘어나고 있는데 소비 지표는 둔화되는 거는 소비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 높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저 효과와 그다음에 재정적인 정책 효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생산성 지표들이 경제 지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좀 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자, 김영 매니저에 앞서 종목 키워드에서 종목을 이야기 못했잖아요. 네. 기업 뭘 그래서 포인트로? 네, 제가 이제 준비해온 기업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K 뉴딜 펀드가 이제 완판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작년에 이제 출범한 이제 K 뉴딜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첨단 소재. 네, 뭐 K 뉴딜 펀드가 완판됐다라는 것도 이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 새벽에 또 3조 달러 규모의 이제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가장 좀 중심적인 또 메인 또 프레임이 친환경 쪽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시자는 차원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회사는 이제 전지박, 동박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을 이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전지박, 동박, OLED 이런 이제 핵심 소재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회사예요. 2014년에 이제 이 전지박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이제 서킷포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동박 시장에 이제 진출을 좀 했고요. 유럽 지역 내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동박 회사는 바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헝가리 지역에 이제 2019년에 공장이 이제 완전히 이제 설비가 완료가 됐고 본격적인 이제 생산을 이제 시작했는데 2023년까지 거의 한 5만 톤 규모 이제 생산 물량을 이제 확보를 하려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4년까지는 7만 5천 톤 규모까지도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차 이제 연간 한 220만 대 이제 들어가는 동박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수익성이 별로 크게 좋지는 않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출하가 아마도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좀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꾸준한 증설을 계속 한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뭐 어저께 양극재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폭스바겐 이슈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다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뭐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건 아니면 뭐 LG 화학이 됐건 삼성 SDI가 됐건 뭐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를 생산하건 어쨌든 양극재 소재가 필요하고 또 동박, 일렉포일은 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 뭐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뭐 제조를 하건 간에 생산량을 얼마나 좀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느냐, 즉 설비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의 이제 입지가 결정이 좀 될 거다라고 보면은 한 7만 5천 톤 규모까지 이제 증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두산 솔루스 첨단 소재는 향후에 이제 이런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OLED 소재 쪽이 오히려 최근에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OLED 소재 쪽이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 또 중국에 이런 OLED 또 소재 공장을 직접 이제 또 설립을 해가지고 중국 패널 기업들이 요즘에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런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OLED 쪽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제 수혜를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KRX 이제 2차 전지 K 뉴딜 펀드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펀드가 완판되고 뭐 한 2천억 규모 시장 전체적인 어떤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은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큰 금액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 안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 나가는데 한 2달 정도는 주가가 쉬었네요.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바닥에서 이제 저점을 조금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사실 가격 매력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동방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최근에 움직인 걸 보면 SKC도 이제 거래 정지 횡령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잠깐 거래 정지가 됐었다가 풀리자마자 이렇게 이제 V자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일진 머트리얼즈도 바닥에서 이제 저점이 좀 잡히자마자 제법 이제 강하게 V자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진 머트리얼즈라든지 뭐 SKC 같은 이런 동종의 같은 기업들이 이제 상승하는 것과 뭐 비슷한 궤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 매수 밴드 설정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근처 55,000원짜리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명민 매니저의 종목 키워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내용 정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라고 또 써놨으니까요. 저것도 참고. 혹시 이동훈 팀장님 의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러시던가요 하고 버려버릴까요? 저는 이런 종목들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이제 뭐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네. 사실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단순히 뭐 이러한 그 소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친환경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예. 솔루스 첨단 소재. 예. 마지못해서 이동훈 팀장님이. 네. 아니, 그래, 이제 농이고요. 이제 하여튼 좋게 보신다고 다. 자, 오늘 일발장전 주제는 앞서 이제 조금 설명드렸지만 이제 인물 정책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본질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물이라든지 정책 연관성이 있다면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겠죠. 한번 했던 기업인데 이거는 그냥 꼭 이 기업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서두를 던져놓는 겁니다. BGF 한번 더 보도록 하죠. BGF는 제가 3월 12일 금요일 날 방송을 한번 했던 것 같고 일발정전에서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오늘 그런 생산성 지표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돈을 풀고 재정을 풀었기 때문에 또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강도를 측정하는 자신감이죠. 이게 되면 이제 가장 뭐 주목해야 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고용 동향 지표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서프라이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랍게 개선됐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소매 매출 관련주를 좀 볼 수가 있겠고 그중에 뭐 대표적인 건 BGF입니다. 편의점 CU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CU의 이제 BGF 리테일의 지주사죠. 이 MZ 세대의 감성을 저격하는 게 성공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CU 편의점 수가 1위로 등극을 했다 그러네요. GS25를 제치고. 근데 이제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e라고 하는 NAV가 측정해 보면 지난번에 이제 1조 2천억 정도 제가 측정을 했는데 골프장 매각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으니까 현금성 자산 4천억 들어왔고 그리고 또 이제 비상장 자회사로 잡혀 있는 에코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히든 밸류로 잠재되어 있는 아주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래서 전체 이렇게 뭐 추산해 보면은 PBR이라고 하는 북밸류는 뭐 0.42배, 1배의 절반, 반토막이죠.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니까 대충 아실 거고 에코바이오는 친환경 플라스틱 뭐 이래가지고 CU에 들어가는 편의점 용기들, 뭐 도시락, 일회용기 이런 걸로 다 대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평이한 내용이고 플러스 알파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최대 주주들을 다 합산하면 지분율은 70%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 회장님이신 이제 홍석조 회장의 검색 거기로 찾아보시면 쭉 등장해요. 홍석조 씨에 대해서. 중앙홀딩스인 홍석현 회장의 동생이죠. 홍석조 씨는 서울대 법대 나왔고 하버드 대학원, 검찰청 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 뭔가 좀 다 와닿는 게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홍라희 여사의 또 친인척이니까 홍라희
쪽. 네, 그러면 또 홍나의 여사를 가면 또 이재용, 네, 삼성전자 부회장. 네, 그들의 시선이 모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요즘 뭐 파평윤 씨로 많이 언급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직접 연관성이 뚜렷한 기업이에요. 사실 윤석열 관련주로 해갖고 뭐 파평윤 씨의 뭐 서울대 동기의 뭐 고등학교 동문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이 BGF다. 저는 좀 감히 이렇게 보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팩트이기 때문에 검색식에다가 홍석조를 쳐보면 이렇게 쭉 나와요. 네, 그 화면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굳이 인물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업이 싸니까 본질이 싸서 그래서 지금 뭐 이 김영 매니저 잘 아시는 기술적 분석상 뭐 차트 보시죠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보면 지금 위로 가든지 고꾸라지든지 네,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네.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나. 기술적 분석 한번 잠깐 볼까요? 네, BGF하고 이게 BGF가 움직이는 거 하고요. 네. BGF 리테일을 딱 비교를 해보시면 왜 이제 BGF가 강한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플러스 알파가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비교를 딱 해보시면 되거든요. 정작 이제 편의점을 운영한 BGF 리테일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막 꺾여가지고 지금 16만 원 아래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소매 판매가 어쨌든 뭐 3월 달부터는 분명히 이제 소비 지표가 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형성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이런 편의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GF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가 조금 발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온 자리에서 7,000원짜리 이제 이 매물 저항 지난번에 딱 소개를 해드렸던 날도 거의 딱 7,000원 정도 근처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약간의 이제 좀 매물 저항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자리가 뚫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급등 시세가 조금 한번 새로운 시세가 나올 나타날 수 수 있는 있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한 3번 정도 이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큰 거래가 없어도 이 자리가 이제 조금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여기에 요즘에 이제 뭐 사실 대한민국이 거의 뭐 윤석열 공화국이 된 것처럼 네. 뭐 모든 왜냐하면 그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선호도의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다음 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 있기 때문에 정치의 이슈가 좀 빨리 당겨진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시장의 하나의 분야고 뭐 카더라를 막 뿜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사실들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인맥 관련주들이 어쨌든 시장에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선거철이니까 네. 시기적으로도 딱 이제 정치 테마주들, 인맥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BGF 리테일은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이제 파급시키면은 우리가 뭐는 정책, 인물, 그다음에 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 본질 가치 뭐 이런 것들 키워드인데 사실 그 어제 기사 타이틀이 재밌어서 보니까 이 보궐선거에서 누가 되더라도 서울은 공사판이다 이렇게 되죠. 물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도 개발이나 뭐 인프라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인프라 얘기를 하니까 고용 창출에는 가장 효과적인.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설, 건자재, 뭐 시멘트, 페인트, 뭐 하다못해 이제 그 내장재까지 막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이동훈 팀장님은 이제 정치 테마는 조금 저기 하시니까. 네. 뭐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은 역시 그 건설 관련된 뭐 인테리어라든가 또 이제 뭐 도시 계획이라든가 인프라 네. 투자라든가 SOC라든가 이런 쪽의 관련주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지금 순환 매각 형성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뭐 인테리어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은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런 그 지금 보궐선거와 맞물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누가 돼도 어쨌든 간에 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완화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가셔야된 상황이고요. 네. 이미 기대감들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련 업종들한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뭐 앞에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규모 인프라 발표 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한 것도 또 맥을 같이 합니다. 결국 내용들이 지금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주들의 시세 연속성은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BGF 관련해서는 역시 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하나 본다면은 네.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BGF를 그 기존의 어떤 유통사업뿐만이 아니라 비유통사업에서의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강조한 리포트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앵커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BGF 에코바이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에코바이오의 자회사가 KBF라는 회사인데 이 KBF가 뭘 개발했냐면 2017년도에 그 항균 기능을 더한 특수 플라스틱 기술의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회사 걸 가져다가 이 BGF 에코바이오가 이제 그 이 관련 플라스틱 시트를 만들었어요. 네. 이게 친환경.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키인데 결국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CU가 업계 최초로 그 비닐봉투를 중단하고 우리는 네. 이제 그 친환경 봉투를 교체하겠다. 용기들도 다 교체하겠다. 뭐 이제 그 플라스틱 뭐 발포 스티로폼 용기라든가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왜 편의점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친환경 용기로 교체하겠다라고 선언한 그 배경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BGF 에코바이오라는 자회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미 개발이 됐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BGF 에코바이오는 친환경 전문 브랜드인 그 리버트라는 그 브랜드를 작년에 아예 런칭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기업들이 ESG 관련된 그렇죠. 이 부분에 역시 이제 주목을 하고 투자를 늘리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맥이 닿아 있는 거죠. 향후에 이제 친환경이라는 그런 화두가 ESG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결국 이 BGF 에코바이오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으로 ESG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환경, 사회적인 책임, 지배구조 그렇습니다. 이슈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친환경 이런 그 소재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PLA하고 PHA인데 PLA가 이제 이 에코바이오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전분을 이제 주 재료로 합니다. 기존의 어떤 그런 화학 재료가 아니고 전분을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친환경적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PHA인데 PH는 아예 미생물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묻으면 썩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뭐 우리가 해양 오염 같은 것도 그렇죠, 요즘 없는 많이 거죠. 미세 플라스틱 그렇죠. 이슈가 워낙 이게 바이오 크니까. 플라스틱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이런 그 친환경 그 컵을 뭐 지금 이제 네. 쓰기 시작을 했다든가 빨대는 이미 종이 빨대. 어느 정도 이제 대중화가 됐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향후에는 계속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 몇 종목만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종목들이겠지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미 이런 PHA 기술을 인수를 했어요. 네. 미국의 그 메타볼릭스라는 회사가 2016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지금 인수를 하고 인도네시아에 생산 라인까지 갖춰놨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연 한 5천 톤 정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저 그래프가 좀 잘못 나가는데 네. 에코바이오가 아니에요. 이 BGF 에코바이오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렇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저도 놓치고 에코바이오라는 있었는데. 회사는 상장 회사인데 BGF 에코바이오는 비상장 회사예요. 맞습니다. 이거 좀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잘 보셨는데 네. 저도 네. 딴 거 보고 있다가 네. 네. 그리고 뭐 그밖에 뭐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역시 지금 주가를 올리는 하나의 또 그 원동력이 결국은 이런 그 뭔가 이 친환경 섬유, 친환경 소재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 김영 매니저 말씀해주신 그 소스 첨단 소재하고 좀 통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CJ제일제당, 효성 TNC 그리고 또 SKC, 그렇죠. SKC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생분해 효소 관련된 이런 필름을 상용화시켰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당장 주가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시장에서의 어떤 테마라든가 어떤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네.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무한정이진 않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 뭐 BGF라고 하는 기업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고 뭐 이 투자형 지주사들이 요즘 많이 되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현금 4천억으로 아까 말씀하신 비상장인 에코바이오하고 뭔가는 할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의 인물 관련성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뭐 보칠 수 있는 기업 네. 혹시 상장되어 있는 에코바이오는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기업이니까 거기도 뭐, 네.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조금 붙여드리고 싶은 회사 어쨌든 이제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보궐선거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대권 레이스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뭐
인맥 테마주들이 시장에 이제 주류를 또 형성하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분명히 정책에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차트를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딱 취임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유행을 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최경환 인기에 그렇죠.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네.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제 토목공사에 뭐 상당히 강한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올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KCC의 주가가 네. 2013년, 14년 딱 1년 만에 20만 원대 주가가 이제 65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관련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한샘이라는 회사. 요 회사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딱 1년 만에 무려 이제 10배가 넘게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폭발적인 이제 시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나 정책적인 수혜주, 이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패러다임을 이제 따라가는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규제, 건설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좀 됐다가 이제 차기 대권에서는 분명히 이제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또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수혜주를 감안한다면 건설업종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건설 쪽 섹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건자재 쪽 섹터 이제 종목들 중에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볼 때 딱 두 종목만 제가 이제 좀 추가를 해드릴게요. KCC 이제 글라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KCC 이제 자회사인데 이제 건설용 유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을 감안해 보면 매력적인 이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츠라는 회사 이제 요 회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친숙하게 아실 거예요. 주방에 이제 레인지 후드 그렇죠. 두 집 중에 한 곳이 이제 하츠의 레인지 후드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방 이제 실내 환기 이제 시스템을 하츠 걸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오늘 또 친환경 쪽 얘기를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내 이제 환기 시스템이 이제 100만 가구 이제 이상, 100세대 이상의 이제 세대에서는 의무적으로 이제 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0세대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게 소규모 단지에서도 무조건 이제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 정화 환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내 환기 시스템과 관련된 정화 시스템까지도 이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하츠라는 회사가 정책적인 수혜를 분명히 좀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정도 추가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안 가셔도 되면 계속 앉아 계셔도 되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만 좀 가야 되니까요. 그래요? 네, 오늘은 무료 방송 없으니까 뭐 오늘 시장 뭐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겠다는 사람은 잡지 않습니다. 네. 네. 자,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